자, 추미애 공소장 공개하는 거. 예. 이게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해 가지고 그 공소장 공개를 이제 비공개하겠다 공식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말이 많습니다. 자, 우리 유재일 평론가가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이걸 기다렸으니까. 네, 요걸 기다렸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시청률과 이 두 분의 이번 득표를 위해서도 좌파를 까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치 인싸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얘기는 정치 안에 있는 얘기지만 대중이 궁금해하거나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게 가장 두 분 득표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청률에도.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시청률과 슈퍼챗과 기타 등등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 속에 있는 말만 막 하는데 이렇게 저는 제 속에 있는 건 마구마 융단 폭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마그마 합시다 그럼. 마그마.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이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요약본을 제출했죠. 요약본을 제출했고 요약본을 3장으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60페이지 중에서. 그리고 거기서 15번 청와대에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한 건 그건 빼먹었죠.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사생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생활 보호 때문에 요약본 3장으로 발표하면 사생활 안 나와요? 이미 요약본 60장이 됐던 3장이 됐던 국회 제출용이라고 뒤에다가 워터마크 찍혀가지고 이름 다 동글뱅이로 쳐놨잖아요. 누군지 뻔히 아는 거. 그렇게 돼 있으면 요약본이나 60장짜리나 제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국회법 증인에 관한 뭐 이런 법률, 그게 법률의 4조 1항인가 있어요. 제출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 제출하라고 돼 있는 거 누가 만들었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뒤집어 엎었어. 추미애가 노무현 또 죽이네? 노무현이 생각했던 공개돼 있고 투명한 정치를 또 죽여 추미애가 이렇게 한번 또 공격을 원래 해주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신 분들인데 왜 자꾸 불투명한 사회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추미애가 왜 자꾸 저래 무리수를 둬요? 은폐죠. 범죄를. 자기도 연루됐어? 아니죠. 연루는 안 됐죠. 자기도 연루됐죠. 그 당시 도장을 찍어준 당대표인데. 연루가 됐나요? 범죄적 사실에 공모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대표로서 공천 도장을 찍어준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수를 둘 때는 한계가 있어. 근데 자기가 연루되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지금 여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도장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알고 아니, 있죠. 유시민 씨 보세요. 유시민 씨가 조국 옹호하면서 이렇게 막 검찰을 깔 때 조국을 위해서 검찰을 까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지금 보니까 신하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사건에도 유시민 씨 이름이 나오고 있고. 신라제. 예. 그걸 어느 정도로 했냐면 유시민 씨도 바보가 아닌데 검찰을 뭐 거의 증거나 조작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정도였다고 하면은 뭐에 대한 사전 방어 공작이었느냐를 봤을 때 조국을 위해서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거죠. 보면은 과연 유시민이 과거에 노무현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적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없다 봐요. 근데 조국을 위해서 너무 세게 싸웠어 검찰이랑.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 싸운 정황이 있을 것이다. 그럼 공정접근. 예? 거긴 약간 뭐 모르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보니까. 거기 모르는 거. 그냥 씌어가지고 하는 것 같고. 아니, 그분은 팬클럽 회장이고. 아니 추미애 장관이 저는 좀 점점 좀 정말 저는 정말 추미애 장관 좀 존경했었거든요 사실. 기자 때. 형이 뭐 별 사람을 다 존경을. 아니 과거에 그래도 굉장히 올곧고 소신 있고 그렇게 보셨는데 요즘에 장관 대시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거 사법 전 정권 적폐 검사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거 너무 좀 이상해서 그런 재판식으로 하면 추미애 장관도 이거 직권남용으로 감옥 가야 돼요.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숨기는 게 범인이라는데 자꾸 숨기지 마십시오 장관님. 왜 그게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었던 건가? 네, 안민석 의원이 했습니다. 숨기는 게 범인이다. 정치인은 지금 욕먹는다고 욕먹는다고. 난 진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윤지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윤지호 빨았던 사람들 전부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과를 안 해, 이 인간들은. 왜 사과를 안 하지? 좀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 누가 그러더라, 그 좌파의 특징이 내일 아침에 사과 좀 갖다 놔. 우리도 사과 좀 먹어. 사과 좀 먹어. 내가 왜 어디 나가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냐면
그게 지는 게임이 아니라 그게 이기는 거야. 살아보니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늘 보니까. 근데 거기서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요? 사과를 하시고요. 네. 쟤들은 사과 안 한다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억울해. 알아. 이제 모른다니까 말 안 오늘은 하면. 끝나고 사과 먹으러 가고 자 유재일 평론가 신라젠 신라젠 어제 이게 검색이 무슨 사건? 나 솔직히 몰라. 뭐 나 이런 거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읽고 싶지도 않고 신라젠. 형님 옛날에 기자하면서 비상장 했을 거 아니야 많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라젠이 비상장 업체예요? 아니 지금 코스닥 2위까지 갔었던.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팩사백이라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네.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3상 실험을 갔다가 네. 실패하고 주식이 10조 갔다가 떨어졌죠. 문제는 이 문제는 뭡니까? 팩사백이라는 걸 미국 회사에서 개발하던 약이에요. 네.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의 신라젠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준 거예요. 실험 용역.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다 보면 실험해야 되고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 거를 네. 신라젠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2상 A까지 성공하고 2상 B에서 실패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끝났죠. 의미가 없지. 네.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받던 하청업체가 본사에서 실패한 걸 사온 거예요. 신라젠이. 잠깐 여기서 헷갈리네. 네. 본사에서 실패한 거 미국의 본사에서 실패한 걸 사갖고 왔어요? 사서 왔어요. 근데 그 사는 돈을 누가 됐냐면 VIK가 됐어요. 그건 또 뭐예요? VIK. VIK가 지금 문제인데 이 정부랑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참여단계. 국민 참여. 참여 단계. 그럼 괜찮네. 그래요. VIK가 샀어요. VIK가 돈을 대줘서 돈을 내서 샀어요. 신라젠이. 돈을 대줘서 샀는데 네, 본특허 연구 그 결과를 샀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체 이제 신라젠께 됐네요, 그게. 네. 신라젠 꽤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용역을 연구하던 그 초대 신라젠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3상을 추진하는데 이대로 3상을 추진하면 안 된다. 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내요. 신라젠 1대 회사 사장님이. 회장한테. 그런데 그거를 뭉개고 이게 기술 특례 상장을 받아서 상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3상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10조까지 치고 올라가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거기까지 들었고. 일단 신라젠이 첫 번째 과정에서 기술 특례 상장이 됐잖아요. 네. 기술 특례 상장 과정에서 3상 들어가는 걸 준비 안 된 3상을 반대하는 이런 논란 자체를 다 숨겨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테마주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이 정부 테마주. 그러고 이제 여기서 VIK가 이걸 들어갔다가 이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유시민 쪽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VIK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강연 등장하고 신라젠 그 발표에서도 등장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질문인 거죠. 이 모든 거에서 유시민은 자기랑 관계없다.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강연 가준 거고 한 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VIK 신라젠 커넥션이 이렇게까지 떠오르는 과정에 뒤에 그 무성했던 이 문재인 테마주라고 했었던 그 모든 이 무성한 거에 다 문제가 없냐라고 말을 하기엔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금융조사부를 해체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검찰개혁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중앙지검 금융조사. 그래서 어제 해체됩니까?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거 하는데 수사검사 모자르다고 보강해라. 중앙지검하고 동부지검에서 검사들을 보강해서 되면서 어저께 이게 실검 1위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검에 떴더라고. 이성윤 재수사 지시를 했네요. 네. 검사 4명 추가 배치. 그래서 야, 이성윤 윤석열 총장 잘하는 거네. 이성윤 지검장은 사실 저 추가 배치하라는 것도 처음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뭐 이게 만약에 뭐 정권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왜 검사를 아니 나쁜 놈 때려잡으러 검사 보내겠다는데 왜 반대를 했을까? 검사하는 일인데요. 그게 본연의 일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신라젠이 아니라 그 VIK랑 유시민 씨 연관관계를 좀 해명이 필요한 것이 VIK 옛날에 입주했던 건물에 유시민 씨 지지단체가 가가지고 강연도 열고 거기에 유시민 씨가 와서 강연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드루킹도 걸렸을 때 김경수 지사 그냥 산채에 가서 밥 먹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재판하는 거 보면은 시연을 봤다까지 확인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밥 먹었다, 단순히 강연했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경득 비서관이 되게 그 아프리카의 망치 부인이라는 방송에서 말실수가 아니라 하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뭡니까? 자기는 펀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시민한테 배웠다. 청경도 비서관은 누구의 비서관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 청와대. 예, 그래서 이렇게 펀드를 유시민한테 줬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유시민 씨의 경제학과 나왔죠? 나는 서울대? 문제는 그러면 맞나? 천경득하고 유시민이 이걸 다 뻔히 알고 있으면 1조짜리 자기네 지역위원장 했었고 지금 그때 이철에 비서하고 있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 조국도 자기는 펀드 이런 거 모른대잖아.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금융위에서 2명이 들어갔는데 누구냐면 유재수하고 그때 파견 검사가 지금 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에요. 예? 그 당시 파견 검사가 금감원에 우리가요 아직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 10조에서 9조가 날아간 사건이에요. 근데 9조가 날아간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내부자들은 주식 팔고 현금으로 땡겨요. 사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이사 뭐 이런 분들까지. 그래서 지금 내부 정보로 이게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팔아서 챙기지 않았느냐가 지금 수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주가 조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재일 평론가는. 주가 조작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주가 조작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냥 수사를 하게 냅두면 되잖아요. 아니 요번에 생뚱맞다고요. 검찰개혁 뭐 기타 등등 이것까지 다 좋아. 오케이. 이 정부에서 말하는 건 다 좋은데 금융주사부를 왜 해체하냐고요. 이 범죄들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검찰개혁이냐고. 이거 자체가 지금 아직 뭔가 문제가 되는 게 나온 건 아닌데 이거를 둘러싼 수사를 방해하는 건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이 수사를 방해하는 목숨 건 행위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거 뭔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언론이 제기가 돼야죠. 왜 이 수사를 이렇게 목숨 걸고 방해하느냐. 당신들의 동기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방해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금조 합수부 해체하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알잖아요. 저는 그리고 알찬데요, 오늘.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암호화폐 이런 거 거래하는 쪽에서 정보 들어오는 걸 많이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장 중에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약간 이해 안 가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지방선거 6월이었는데 그때 6개월을 앞두고 굉장히 거래량이 폭주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물론 암호화폐 호황기기도 했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거래소에 자전거래라는 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전거래가 뭐냐면은 내가 한 손으로 살게 한 손은 살게 하고 한 손은 팔게 해가지고 거래량을 그냥 꽁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죠. 공교롭게도 총선이 4월 15일인데 한 5, 6개월 앞두고 나가지고 굉장히 그런 형태의 거래가 늘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뻥튀기 되는 경우가. 근데 거래량이 뻥튀기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환전을 하기가 쉬워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해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송금하게 되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고 유통이 되는 그런 거여야지만이 원화로 환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치솟았던 기간이 한 달 정도 있거든요. 자기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해외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치솟은 경우가 적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것들도 저는 앞으로 검찰이 좀 들여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이 이상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라든지 이럴 때.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암호화폐 중에서 특정 이제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암호화폐 중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검찰이 좀 금융범죄 수사 이런 쪽 강화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될지. 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다. 또 뭡니까? 또 신라젠 말고. 일단 밝힐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정리를 해도요. 네. 사모펀드 있잖아요. 네. 지금 사모펀드 대한민국에 400조가 넘어요. 400조가 넘는데 이게 여기서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400조가 넘는데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게 50%가 53%가 넘어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고 팔 수 없는 그거에 사모펀드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원래 부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1억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인데 이거를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환매 중단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환매가 안 된대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사모펀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모펀드가 요새 어디로 돈이 들어가고 있냐면 리츠로 들어가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 리츠에는요 대출 규제 기타 등등 자금 조달이나 이 펀드로 구성된 건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규제를 이렇게 받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투자 못 사죠. 못 사는데 이거를 사모펀드로 해서 리츠로 우회해서
이렇게 해서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건물 투자하고 떼돈 부동산 벌수 투자하는 있죠.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죠. 리치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펀드로 부동산 그러니까 사는 거는? 개인 사인들은 제약이 많은데 유재리가 돈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 제가 돈 잘하더라. 버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도 펀드 구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도 펀드에서 리치해가지고 그죠? 지금 막 15억 이상들 막 떨어지는데 딱 사면 되네. 그러려면 이제 이거 작전을 하고 이제 우리 돈만으로 그럼 하면 네가 펀드 한번 구성해봐. 우리 돈만 하면 리치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아. 뭐냐면 우리 돈 자기들 돈 플러스 개미들 돈을 긁잖아요. 자, 우리 개미들이니까 한번 해자. 네가.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비유동성 자산의 53%,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 시장에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400조. 이러니 주식값 떨어지고 투자 없고. 나 오늘 새로운 거 알았네. 리치를 만들어서 펀드로 부동산 펀드로 해서 부동산 투자하면 자금 조달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기타에서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빨리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죠, 유지. 그러면 양아치죠. 그럼 양아치. 그러면 안 된다. 합법적인데. 그러면 안 된 합법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 어차피 불법 아닌데 아니면 규제 저기 풀어줬는데 내가 돈 벌지.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준석 조대원 저기 선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선거할 때 모금해서 나중에 돌려줄 때는 단기간 7%인가 뭐 정해진 게 있지. 합법적으로 연관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합법적으로 하면 상관. 제 얘기는 동진영 악플 봐도 웃는다. 역시 인류다. 이런 거요. 솔깃이 아니라요.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오늘 조사해서 하면 공식적으로 펀드 한번 하죠. 리치 한번 만들죠. 뭔 소리야? 결론이 왜 그렇게 나요, 형님? 아니 그것까지 비판할 건 없다는 게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오늘 진짜 박종진 너무 짜증나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주장을 하냐면 이게 이 정부가 금융 규제를 풀어주고 사모펀드를 하는 거에서 그냥 규제를 풀었으면 그냥 정책 실패예요. 근데 지들이 하기 위해서 정책을 풀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뭐 어마어마한 거죠. 패족이지. 그리고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이게 합법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사기꾼들이 이게 합법이라고 돼서 다 기어들어와서 나라 금융판이 개판이 됐다고요. 주식값 떨어지고 투자 줄고 고용 줄고 그 모든 원인을 다 자기네들이 제공해 놓고서 이 경제에 뿌려박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때려박아요. 정부 예산으로 확장 예산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금융시장에서 돈 다 빼가게 만들어 놓고서 확장 예산으로 또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뭐 이딴 정부가 다 있냐고. 자 여기서 엔딩하겠습니다. 늘 앞으로 뭐 이딴 정부가 다 있었다니 자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가면 분위기 깰 것 같은데. 보니까 형하고 내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형하고 내하고 이제 못 뛴 것 같아 이렇게 대출서 순으로 앞으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밥값 내는 걸로. 나 뒤에는 많이 했죠. 오늘 전반적으로 내가 말 많이 하지 않았어.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내가 요 한마디만 시간 할게. 되시면. 악플에 계속 달리는 게 조대원 저놈은 꼰대다. 계속 조대원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내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조대원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방송 왔는데 박종진, 이준석의 그 인지도에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내 이름이라도 방송에 한 번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몰라. TV 나오는 사람 봐도 내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대원 이름을 좀 기억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댓글 달 때 꼭 조대진, 조대현, 조대범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조대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구나. 조대원 하면 내가 이제 안 하려는데 계속 조대현 빼라. 심지어 조원진도 나와. 자 근데 우리는 저기 힙하게 삽시다. 그리고 쿨하게 삽시다. 진짜. 뭐 공천 받으려고 막 대가리 굴리고 머리 굴리는 거 살지 마.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합법이면 합법이고 불법이면 불법이고 딱 법과 양심에 따라서 방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방송은요 지지자의 힘으로도 크지만 이런 안티의 힘으로 큽니다. 제가 태도남을 때 진짜 99%가 욕이었거든요. 근데 그 힘으로 컸어요. 더 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님 저희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준석이 박종진 그건 안 돼.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이준석이 박종진을 키워주는 거네. 엔티니까. 세 분은 알아서 하고 어디까지 그런 거 풀어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기 그 칼국수 먹으러 가자.